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라고 외쳤던 시인 신동엽 선생 아시죠? 오늘은 그 신동엽 시인의 다른 시 한 편을 오프닝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산문시인데다가 길이도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련쯤은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죠. 산문시 1, 신동엽.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 단 딸 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 라는 한마디 인사만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가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어.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네, 자전거 탄 대통령. 어떤 사람 사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고갱이만 남고 쭉쟁이는 가라던 껍데기는 가라던 4.19 신동엽 시인. 요절했지만 아마 저승에서 김수영 시인 등과 함께 맛있는 막걸리 한잔 나누고 있겠죠. 1월 22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7분 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인터뷰를 가장 앞당겨서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시는 분은 부산 외대의 이광수 교수신데요. 인도사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드물죠. 인도에서 오랫동안 공부했고 귀국해서 여러 해째 지금 강단에 서고 계신데 페이스북에서는 아주 거침없고 기백 있고 뭐랄까요? 그 의표를 찌르는 그런 상상과 글 그런 것으로 대단히 성과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 슬픈 붓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본인이 정의당 평당원임을 밝히면서 정치, 사회 관련 이슈에도 활발하고 왕성한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제, 오늘, 내일은 유명한 언론이시죠. 성건호 선생과 사진 언뜻 매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교수께서 또 사진과 인문학의 교직 이런 거에도 조예가 깊어서 특강차 지금 서울에 올라와 계십니다. 이광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이 교수께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하고 싶으신 것 있으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예. 뭐 이런 사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교류한 지가 꽤 되는데 목소리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저도.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촉박한 인터뷰 제안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제가 고맙죠. 아유, 별 말씀을요. 우선 정치적인 문제 하나 여쭙고 다른 다양한 얘기들 좀 펴가죠. 뭐 인도사라거나 슬픈 붓다는 또 전공, 전론이시긴 합니다만 너무 학문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정의당 평당원으로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저께였나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뭐 정책연합 뭐 협의체인가 이런 거 제안하면서 더민주당, 안철수 신당 등등 야권의 제 정당들 모여서 선거 연대 방안 논의해보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고 더민주당에서는 뭐 좋다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당들은 아직 구체적인 공식 반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뭐 통합을 하자 이른바 야권 빅텐트를 만들자 이런 건 아닌데요. 예. 당원 평당원으로서 정의당 심대표의 그 야권 제 정당에 대한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주 저는 정당원, 특정 정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예. 일각에서 나오는, 기왕에 이렇게 되는 바에야 차라리 합당을 해서 빅텐트로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그것과 좀 달리 하는 이유가, 그걸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한국 사회가 전형적으로 우익화돼 있어요.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의 정책이나 정당의 성격은 전형적인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예. 소외당한 사람들, 노동자 혹은 농민, 도시빈민,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서민들 이런 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만약에 총선 승리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더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예. 사회 전체에 대한 조금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서 전체의 지표를 우측에 있는 것을 적어도 중간 정도로 좌향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따로 정의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이 존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전술적 차원에서 우선 정책 연대를 하고, 소위 가치의 공유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정책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전술을 연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더민주당 쪽이 그 안에 센터 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하나로 해서 총선 승리도 좋지만 예. 사회 자체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진보적인 이슈를 제기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 네. 그래서 그런 연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나중엔 또 잘 되면 또 그 합당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 현재로서는 굳이 비유를 하면 결혼을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좀 연애를 해서 좀 사귀어 보고 예. 공통점을 좀 찾은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 사회 우스갯소리에 저는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많은 동의를 얻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예. 선거, 그러니까 수험생으로 치면 한 7, 80일 남겨놓고 2달간 벼락치기 막 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예. 차근차근히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예. 연애 기간이 길면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거 좋고 좋은 점, 단점 이런 거 다 눈에 띄고 그것도 서로 감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 같은 거를 축적해 놓고 결혼하면 결혼 이후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좋겠다는 예. 알겠는데 둘이 지금 연애 꽤 해오지 않았어요? 꼭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존재는 알아서 예. 서로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떤 건 나하고 맞을 것 같고 어떤 점은 영 안 맞는데 그건 잘 안 고쳐질 것 같고 그렇지만 반새누리 연합전선의 공고한 구축 그다음에 이번 선거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 이게 지금 금년선 4월 선거가 뭐 단순히 임기가 다 된 사람들, 의원들 그 후임자를 뽑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선거는 좀 아닌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야권이 분열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부의 우려대로 이번에 새누리당한테 또 큰 표차로 지고서 많은 의석을 내줘 버린다면 뭐 일각의 우려처럼 180석 또는 뭐 200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도 그랬을 때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정치 경제 사회에서 암담함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우려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죠. 연애도 좋지만 그냥 서로 오랫동안 알아왔으니까 별로 연애 감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이 들어간 이제 그런 케이스 남녀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화끈한 연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만 더 정의당원으로서건 뭐 시민으로서건 설득 내진 주장을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의당도 후보자로 나가고 더민주당도 나가고 안철수 국민의당도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심상정 대표가 조절을 좀 하자. 우리가 적당한 수위를 조절을 해서 후보자를 조정을 하자.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예. 좀 더, 적어도 가치 연대를 먼저 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예. 우리 정의당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은 정의당 후보로 밀고, 그 다음에 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에서는 정의당이 또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거니까, 굳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정의당에 대한 정책 연대, 가치 연대, 뭐 서로 오랫동안 알아오긴 했지만 그런 것이 선거철에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1대1 구도를 만들자. 그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선거 연합을 논의를 해보면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건데 예. 지금 더민주당,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 그다음에 뭐 천정배 등등등 무슨 당, 예. 이 중에서 뭐 한두 개는 뭐 합치면 어떤 그런다 치더라도, 그리고 정의당, 예. 그러면 최소한 4개 이상 예. 줄어든다고 해도 1여 3야는 거의 확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3야가 사이좋게 오손도손, 그래, 거기는 그럼 그쪽에서 합소. 잘 이기세요. 여기는, 그게 그렇게 잘 될까요? 1대1 대결 구도가?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달리는 기차에 서서 누가 먼저 뛰어내리냐고 하는 마지막 막판까지 가는 서로, 치킨 게임. 싸우는 것이라고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예. 둘 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안철수 신당은,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그걸 안 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예. 거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정의당과 더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서, 마지막까지 서로 재고, 싸우고 하면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제 둘 다 죽는 거죠, 뭐. 둘 다 죽는 거고, 예.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판까지 아마 치열한 싸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희망론과 낙관을 버리지는 않겠다. 지금 예, 뾰족한 뭐가 없긴 하고, 더군다나 한쪽에서는 안철수 신당에서는 더민주당과의 연대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못을 꽝꽝 받고 있으니까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우선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가치 공유에 기반한 정책 연대와 이를 통해서 선거 연대가 후보 단일화라는 식으로 나타나면 그게 다른 야권들에게도 자극제 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거 얼마 앞둔 적당한 지점에 민심이 확실하게 움직여주면 안철수 신당도 꼭 외면만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거나 희망을 가져서야 나쁠 건 없는데, 아무튼 상황이 좀 어목하고 답답해 보여서. 자.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힘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한진중공업 사태가 일어나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제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서 싸울 때나 쌍용자동차 문제라든가 기중전자 문제라든가 지금 사람들이 전부 땅을 딛지 못하고 하늘로만 올라가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이렇게까지 질질질 끌었을까. 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세력이 지금 충분한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전혀 다룰 수 없으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진보 정당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민주당에서 그걸 무시해서 큰 정당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우리의 정책 연대라든가 이런 우리 목소리를 다 죽여버리고 둘 다 망해버리면
사회가 전혀 우경화되는 사회의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더 민주당 측에서도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총선에서 만약에 양쪽이 서로 경합을 해가지고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고 새누리당에게 180석, 200석까지 가면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선도 제가 볼 때는 결코 이제 감정이 서로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도 결국에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손해, 둘 다 망할 텐데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겠느냐라고 하면 역사를 찾아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소위 꼬마 민주당이라는 그 작은 정당하고 합당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총선에서 1차적으로 저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혹은 정의당이 양보를 하지 않거나 해서 판이 제대로 안 서면 대선도 날아가는 것이니 예. 양쪽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작은 정당, 진보의 목소리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더 민주당이 더 좀 큰 양보를 해야 나중에 대선에서도 정의당이 좀 더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더 민주당에서 저는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상생적 차원에서 우위 좋은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예, 각자의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준 채 확실히 보장한 채 이른바 뭐 정파 등록제 그런 말들을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완전한 정치적 자유 이런 것을 독자성을 보장하고서 같은 당으로 합쳐버려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상 정파등록제도 좋고 하는데 더 민주당의 정당의 성격을 보면 뭐 요즘 이제 많은 사람 탈당을 해서 조금 더 선명해지긴 했지만 그 안에 과연 거기는 진성당원제도 없고 정파등록제를 수용할 만한 그릇이 과연 될지 지금까지 많은 소위 뭐 386, 486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집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믿을 수 없다. 좀 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쪽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그런 걸 좀 보여주면 나중에 정파등록제를 통한 텐트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의당이 만약에 정파등록제를 통한 더 빅텐트론에서 합당을 하면 또 일부는 또 남아서 또 정의당 혹은 또 진보정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다른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나저나 정의당은 대단한 모양입니다. 한 뭐 당원이 15,000~16,000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당비 내는 이렇게 확고하고도 논리 정연한 체계를 갖춘 분들이 평당원이시면 정의당의 간부 당원들이나 지도부는 다 정치 박사들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노동당 거치고 진보신당 거치고 정의당으로 왔는 저는 통합진보당은 안 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정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분당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과거 같이 운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좀 키우자라고 하는 공부들을 많이 서로 해서 서로 아픔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평당원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체화, 자기 학습들이 많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대중적인 성장도 많이 거두기를, 그래서 지지율이 뭐 5%에서 8% 사이 왔다 갔다 이런 거 말고 거리 자신 있게 두 자릿수 턱 내놓고 원내대표도 구성할 원내교섭단체도 턱 만들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교수님은 정체성이 뭡니까? 인도사를 전공한 사학자, 그다음에 뭐 사진, 또 정치에 대한
명확한. 우선 그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아까 민노총에서도 좀 당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조계사의 은신에 있다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게 굉장히 반향이 컸는데, 그걸 못 보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터이니까, 그 지점으로 잠깐 그때로 돌아가서, 조계사의 처신이, 지도부의 처신이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봐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종교사를 전공하는, 불교를 전공을 해서 다행히 불교에 대한 정체성은 좀 아는 편인데요. 예. 불교는 지금 가톨릭이 많이 우향이 됐지만, 그것과는 달리 불교는 현실 안정을 추구하는 종교거든요. 더 사회 정의보다는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본래 그래요? 본래 그렇습니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예. 정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붓다도 그랬고 지금까지 거의 불교가 그래와 일부 이제 진보적인 그 단체도 그 안에 있지만 힘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애시당초에 도계사에 가서 기대고자 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도를 잘못 찾아갔다? 잘못 찾아갔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번지수로 가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명동성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길 잃은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단체, 장소가 종교에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오죽했으면 거기를 갔겠느냐 하지만, 저는 조계사는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불련 이런 단체도 있고, 너무 약하잖아요. 도법 스님이나 수경 스님 등등등 존경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조계사에서 그 정도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불교를 제가 잘 모르니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크게 본 것이지 우리와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이제 비슷해서 크게 본 것일 뿐이지 그 내부에서는 별다른 큰 힘을 쓰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는 신도들 자체가 대단히 좋게 말하면 중도, 나쁘게 말하면 좀 더 우익이 많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지 않고 손님을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는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많은 종편들이나 이 많은 언론들에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혹세무민을 할 장면들이 많아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전술이었다. 그런데 애초에 알겠습니다. 가기를 잘못 갔다 그런 생각이죠. 번지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겠네요. 요거는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슬픈 붓다는 저술이니까 책을 사서 읽거나 이런 것들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사진, 그래서 지금 한겨레 송건호 사진상, 송건호 사진전 이런 것도 하던데, 사진과 인문학을 어떻게 매치시킨다, 어떻게 만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고, 개인의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화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사회가 너무 사회과학화 되면서 우리 인문정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간이란 게 대단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데, 그런 것과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는 대단히, 묘한 매체거든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습관이 있는데,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받는 느낌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진을 요새는 본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사진을 읽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소위 이미지라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인문학을 통해서 하면 속지도 않고 또 그 이미지 실질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이미지 문맹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미지를 모르면 글자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국민들이 좀 시민들이 제대로 좀 알고 사진이 갖는 속성을 공부를 하면 좀 더 인문 정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제가 묶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부터 사진과 인문학의 만남, 그리고 불교까지 이광수 교수님의 광대 무변함을 이렇게 쫙 뽑아내려면 좀 더 많은 긴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인터뷰였습니다. 그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33분 됐습니다. 바로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인 선대위 체제 더민주당 인선이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늘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선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대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이 마련한 선대위 설치 및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대위에는 전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총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박범계, 유은혜, 진선미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근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영춘 전 의원,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전 의원, 손혜원 홍보본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결국 탈당 선언했는데 나 혼자서라도 야권 통합운동하겠다. 이게 탈당의 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탈당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권노갑 상임고문 등에 이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박 전 원내대표도 당을 떠난 것입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야권 내 특정 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며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박 전 원내대표의 탈당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 단결하면 승리한다며 김대중 정신과 함께하는 전국의 동지들을 위해 저부터 시작하겠다. 야권 통합에 의한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기 위해 혈혈단신 절해고도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탈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이계호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 이후 당분간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잔류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네.
자, 국회가 여러 달 동안 이 법을 비롯해서 노동 관련 5개법 등등으로 불렸는데 한때는 박 대통령 관심법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원샷법은 일단 여야 합의가 됐는데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샷 처리는 아직도 좀 대단히 넘어야 할 고비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기업활력 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나머지 6개 쟁점 법안도 일괄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양당 원내 지도부가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합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경우 24일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원샷법을 두고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민주가 정부 원안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더민주가 요구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사실 합의가 다 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합의를 도출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거론된 원유철 원내대표, 극소수 노조 조직이 대다수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평소의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다시 한번 피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대해 극소수의 노조 조직이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요구에 파묻혀 90% 이상의 기댈 곳 없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여지없이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이번 파기 선언은 전체 근로자의 1.9%만 대변하는 일부 노조연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사항을 실천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특히 그는 노동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네. 현저하게 성과가 떨어지는 이른바 저성과자, 그 저성과자는 해고할 수 있다. 정부가 양대 노동 지침 전격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당연히 그게 동요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오늘 전격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계약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총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 정리, 통상해고 등의 해고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 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노동계 반응 어떻습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계약의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죠. 세월호 4.16 연대 상임위원장이고 각종 여러 번 세월호 관련 집회 주도해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상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집단 행동 시 다른 법익과 조화가 필요하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집회의 내용과 규모, 진행 방식 등을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게 노력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한편 박래군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곧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보육대란 전국 곳곳이 난리인데요. 당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내년까지 2배 늘리겠다. 이런 블루빛, 장밋빛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당장 벌어지고 있는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아이 돌봄 서비스를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는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저출산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여가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자, 주말 굉장히 추울 거라는 일기예보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심에서 여러 가지 집회 그리고 행진, 모임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우회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토요일인 2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집회가 예정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오후 1시 용산참사가 벌어진 용산구 남일당 건물터에서 500명이 참가하는 용산참사 7주기 추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도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엽니다. 참가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과 을지로 일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합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얼마 전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당연히 철거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 일본식 표현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런 망언을 또 한 번 했는데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오늘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새로운 시대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중참위원 본회의에서 가진 올해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는 작년 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오랜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014년 시정연설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가치 공유 부분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규정했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어제군요. 우리 시간으로는 저기겠지만,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한 해변 식당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것도 상당한 규모의 참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해변 식당에서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 조직원 5명이 폭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소말리아 치안당국 관계자는 괴한들이 이날 늦은 시각에 식당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내부를 점령했으며 이튿날 새벽 치안당국이 범인들을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AP는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가운데 범인들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FP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9명이 숨졌으며 테러범 5명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추위가 이번 주말, 특히 일요일 24일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주말 날씨 어떻답니까?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고 매우 춥겠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져 당분간 해안과 산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전해상과 남해서부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희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